단 이번 상호 토론은 주제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 수출 감소 등 지역 경제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두 후보께서 상호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토론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시되 상대 후보자의 답변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아울러서 주제를 벗어난 발언이나 명백한 허위 비방 또는 흑색 선전,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의 제지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은 후보당 5분이고요. 이번 토론은 하태경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유 후보님, 지금 코로나 지금 우리 국민이 단합해서 극복해야 된다는데 저도 전혀 이견이 없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몇 달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래 계속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정부 대책에 지금 가장 방점을 둬야 되는 게 지금 경제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부 대책이 지금까지 발표된 거는 일회성 대책밖에 없어요. 각 가정에 얼마씩 준다. 이거밖에 없고. 그럼 이거 지속 가능한 대책, 경제 대공황을 예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려하시는데 동의를 하고요. 이게 코로나 문제가 경제하고 얽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물의 흐름과 돈의 흐름과 이게 지금 다 맞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가 잡히면은 경제는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고 하지만 경제 문제 해결 안 돼서 코로나 문제가 잡힌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선 단기에는 어쨌든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조금 멀리 보는 대책들을 여러 가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답변은 제가 나중에 저 질의할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바로 즉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당은 이미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가장 타격을 받는 집단이 어디냐면 자영업자 그리고 자영업자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돈이 있어도 식당에 못 가잖아요. 겁나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자영업자와 그 속한 노동자를 위해서 100조 계획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100조는 내용이 뭐냐면 자영업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영업자가요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 사업체 숫자 중에. 이 사람들이 넘어지면 국가 경제가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소득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속한 노동자들도 소득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계속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놓은 게 세금 감면해줘야 된다. 보험료 감면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속한 노동자들은 지금 노동부에 고용 유지 지원금이 있는데 그 지금 75%밖에 안 줍니다. 거의 100% 줘야 된다.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들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 후보님 지금 그 해운대에 붙어 있는 플랜카드에 보면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강한 정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진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미 너무 강했어요, 그동안. 여러분 이번 선거법 완전히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선거를 해서 국민들 이해도 잘 못하는 당이 뭐 비례정당은 30몇 개가 나오고 뭐 위성정당이니 자매정당이니 그리고 민주당은 뭐 내가 적자니 우리는 친척이니 뭐 이런 식으로 온통 싸움하고 있는데 이 선거법 이 정부가 강행한 거예요. 야당 반대로. 원래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아니 한일 축구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보다 축구 좀 잘하고 실제로 못하지만 인구도 많다고 자기들끼리 룰 정해가지고 그냥 통과시켜서 축구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 선거도. 여야가 적어도 제1야당은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강한 정부로 내세워가지고 야당 반대에도 무조건 밀어붙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거법이 엉망진창이 됐고 근데 민주당에서 선거 끝나면 지금 선거법 폐지해야 된다고 폐지해야 될 선거법을 강한 정부론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강한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한 정부는 틀리고 협치 정부를 해야 된다. 야당이 되면 코로나 야당 도울 수 있습니다. 당장 정부가 돈 얼마 내라는 거 우리도
과감하게 수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1인당 국민들 다 줘라 이런 식으로 수용을 했다. 그래서 이 강한 정부가 아니라 협치 정부로 돼야 된다는 식으로 플랜카드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강한 정부의 의미는 우리 하우 의원님이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저도 장관을 2년 2개월을 했는데 국회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야당이. 야당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밖에 나갔죠. 지금 민생법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들 다 지고 앉아 있죠. 그런 측면에서 강한 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태경 후보 5분의 주도권 사용하셨고요. 다음 유영민 후보에게도 5분의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우선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을 K방역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가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또 의료진 여러분들의 봉사와 희생이 가장 큰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경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타격을 받는 분들이 아까 하 후보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짧은 기간 동안에 긴급한 재난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게 정부의 지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6조를 하자 그럴 때 야당은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100조, 200조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을 아까 하 후보님께서 지속 가능한 대책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 논리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 가지 지금 어저께 대책이 좀 나왔고 야당도 다행히 반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이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긴급 생활 지원비라는 것은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엄연히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 후보님께서 근본적인 장기 대책이 있냐 그랬는데 저는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말이에요. 굉장히 변화된 게 4차 산업이 빨리 올 겁니다. 그래서 전부 비대면 사람이 만나지 않는 비즈니스 쪽으로 급격히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 후보님 2분이 경과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조금 더 질문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금보다 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요. 그것을 하나의 또 산업 측면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런 산업을 육성하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쏟아야 되는데 이제 2차, 3차 추경이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하 후보님께서 지금 야당의 현역 의원이시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영업자 계획이 빨리 나왔어야 돼요. 1차적으로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는 계속 세금을 올릴 생각만 하지. 근데 지금은 자영업자는 세금 깎아줘야 돼요. 근데 감세 정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감면 정책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휴업을 하고 있거든요. 휴업을 하는데 월급은 줘야 돼요. 근데 이 월급에 대해서 100% 보존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정책은 지금 아직도 안 나고 제일 뒤늦게 다 힘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 50만 원, 100만 원 준 거는 정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면피성 정책이잖아요. 그게 시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더 시급하고 뭐가 덜 시급한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유 후보님께서
정권에 계셨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좀 촉구를 해서 빨리 지금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바꾼 게 아니고 하 후보님께서 그걸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데 이미 그런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아니, 정식으로- 추경에도 담아져 있고 정식으로 발표해서 확정해서 발표가 안 됐습니다. 확정은 그러니까 자, 검토하겠다만 하지. 그게 하 후보님 이게 정부의 일이라는 것이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대통령께서 긴급 재난에 대한 그 발표에서라도 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은 하기 쉽지만은 그런 점을 좀 아니, 많이 감안하셔야 될 거고요. 시간을 많이 가셔서 한마디만. 자, 아니, 자영업자 내가 지원이 요거만 자영업자 지원이 더 급합니까? 아니면 지금 월급 다 받고 있는 공무원들 10만 원, 20만 원 더 주는 게 더 급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지금 빨리 지급할 그 구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월급 꾸고 나오고 자영업자는 지금 다 죽게 그게 생겼는데. 왜 구제죠? 그거는 이야기 억지죠. 자, 아니, 그러니까 시간 다 더 됐는데 급한 사람에 아니요.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런 억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호 토론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태경입니다.